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요, 어제 이곳을 찾았는데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먼저 보고 돌아와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영업의 자유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유로운 창의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창의를 존중해서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지, 정부가 억압하고 정부가 선도하고 하는 발전의 시대는 이미 그거는 60년대 이야기야. 60년대, 70년대 한 중반 이야기야. 네, 저거 보고 짧게 말씀드리면 네. 자유한국당도 옛날에 뭐 각종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불만을 굉장히 네. 많이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규제돼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또 입장이 바뀌니까 완전 영업의 자유를 얘기하는 영업의 자유가 어떤 영업의 자유냐면요. 정부가 한때 이런 얘기 했었죠. 가상화폐 거래소 이제 폐쇄까지 거론이 됐는데 맞불을 놓는 걸까요? 지금 그 가상화폐에 관련된 이제 관계자들 만나갖고 영업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대부분 저기 모여 있는 분들이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운영자들이나 아니면 혹은 뭐 투자자들 중 일부라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저 자리에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채굴이 뭡니까? 네, 그러니까 좀 가상화폐 거래소 제한에 대한 어떤 그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러 가기는 갔지만 네. 사실상은 어떤 정보도 없이 그냥 단순히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반대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을 지금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영업의 자유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적절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어떤 그 국민 전체의 국익에 대한 것이라면 당연히 이게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단순히 이제 저희가 처음에 비판했던 것들은 이제 그런 입법 활동 절차 없이 그냥 함부로 이렇게 어떤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이제 도박으로 규정하는 그런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이공삼들이 분노했던 것인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또 태도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홍준표 대표가 좀 제대로 알고 간 것인지 약간 의심스럽고, 사실 이제 국회 토론회에서 바른정당 의원들은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나와서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반박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홍 대표의 어제 방문이 네. 과연 이제 그만큼 준비된 상태의 비판인지는 약간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도 저 화면 보면서 영업의 자유라는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영업의 자유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자유라는 말은 익숙하긴 합니다만 오히려 영업과 관련된 단어로 많이 쓰는 법정 용어는 영업 정지죠. 그러니까 네. 아마도 홍준표 대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중단시키겠다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이게 영업을 중단시키는 거구나. 근데 영업은 영업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냥 1차원적인 지금 반박을 하신 것 같은데, 적절한 단어도 아닌 것 같고, 그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저렇게 쉽게 내뱉은 이유는 제가 볼 때 일단 가상화폐 논란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신 것 같아요. 채굴이 뭐냐고 물어본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금방 박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 앞두고 저기에 자유한국당은 이슈 맞불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실정들을 계속 공격하겠다. 그걸로 제1야당의 존재감을 지켜내겠다는 건데, 저렇게 실정을 공격하면 사실 공격 안 하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 논란에 대해서는 그러면 블록체인 사업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어떤 지향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들이 우리 4차 산업혁명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이 지금 가상화폐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데 가상화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투기와 투자의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그 거래소의 내용들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다음 2030들이 왜 거기 열광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 종합적으로 알아본 다음에야 영업의 자유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불쑥 거래소는 좀 폐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영업의 자유는 지켜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저는요, 근데 채굴이란 말 자체가 좀 더 어렵잖아요. 블록체인 설명 다 듣고 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도, 그래서 채굴이 뭐 한다는 건지 피부를 안 와닿는다, 사실 말이 어렵다는 그러니까 분들이 저게 있어서 좀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되는 네. 게 현장 간담회인 겁니다. 말한 네. 것처럼 정책 대안 토론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목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귀 담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당 차원에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는 자리겠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말에 대해서 막말이라고 좀 비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때로는 굉장히 듣기 쉽게 얘기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당대표가 가서 사실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채굴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가장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고, 사실은 여러 가지 정당들이 있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기조를 갖고 있다면 어떤 정당이 힘을 가지고 이
이 문제를 강하게 야당으로서 맞붙었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여기에 대한 대안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현재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건전한 경쟁을 하게 되면 저는 그건 바람직한 행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김지혜 변호사도 잘 알겠지만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된 여야 간의 그러니까 찬반 논란에서 영업의 자유란 이유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은데. 영업의 자유라기보다는 원래 맞는 용어는 이제 직업의 자유라든지 경제 활동의 자유. 예, 그죠. 거래의 자유 뭐 이런 쪽의 표현이 이제 적절한 용어기는 하겠지만 뭐 비슷한 맥락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 싶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식 교수님 적절하게 지적하셨던 대로 영업의 자유라는 것이 무제한적으로 절대로 그렇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어떤 공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 공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과연 있었는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상화폐 얘기가 나오면 항상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이런 행보들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표심 잡기라고 볼 수 있는데 홍준표 대표는 최근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대구시장 자유한국당에서 관련해가지고 지키지 못하면은 한국당 문 닫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면은 이 절박감은 분명히 박문혁체가 느껴지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는 뭐 지역주의를 강조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각 정당이 지역에 기반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대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대구시장을 만약에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통합신당한테 뺏기게 된다면 이거는 당의 존립 근거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신년 인사회를 처음 시작하는 것도 대구에서부터 시작했던 것도 그런 맥락인데요. 그래서 이제 대구를 만약에 잃게 되면은 문을 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다른 또 보도는 이렇게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최근에 민주당 이제 원내 지도부가 만났는데 이제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다는 사실이 지금 뒤늦게 지금 보도가 되기도 했어요. 네. 보면은 요즘 분위기가 좋습니다. PK 이런 네. 분위기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경남 동부 지역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다면서 결국은 지방선거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는 사실이 맞습니다. 뒤늦게 알려졌네요. 그래서 당연히 저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들하고 대통령이 만나면 정치 얘기가 주로 되죠. 정책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지방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PK라고 하면 부산과 경남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장과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민주당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목표치도 현재 차지하고 있는 9석에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데 그 알파에 부산과 경남이 들어갑니다. 부산과 경남은 약간 영남이긴 하지만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호남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집권 세력이 부산 세력들이 많기 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부산과 경남 지역에 있어서의 지지율과 반응이 좋은 건 맞습니다. 그 얘기를 했고 거기에 더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 지역인데 김부겸 지금 장관이 차출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 민주당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나갈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징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신년 들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부겸 장관을 상대로 자유한국당의 후보들을 갖다 1대1로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 김부겸 장관이 굉장히 앞서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봤을 때는 대구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온 것 참석자가 같아요. 대구 쪽도 분위기 좋으니 한국당 문 닫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라는 전언이 오늘 언론들을 통해서 전해졌네요. 다음 소식은요. 네, 조선일보 사면 보시겠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오는데요. 왜 오나요? 조선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네요. 평창 오는 아베, 미국 입김에 움직였다. 그동안 아베 총리가 평창올림픽에 오느냐 마느냐를 놓고 이제 설왕설래했는데 최근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15년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조사를 대했고 그 조사 TF팀에서 그 위안부 합의는 잘못된 합의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통해서 위안부 합의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아베 총리의 분위기도 그렇고 일본 내 여론도 평창에 가지 않는 여론이 좀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안 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아베 총리가 평창에 오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불편했던 아베가 왜 그럼 평창에 오느냐 이걸 놓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 다목적인 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018년 평창이 있고 2020년은 동경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올림픽이 열리면 올림픽 폐막 때는 사실 그 다음 올림픽 개최지에 정상이 오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하계올림픽을 2020년에 개최하는 아베가 온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금방 이남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측에 간접적인 좀 네. 요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펜스 부통령이 지금 오는 걸로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펜스 부통령이 지금 한국에 평창올림픽 오는 것은 마치 무슨 김정은의 대표단과 무슨 회담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주도하는 평창올림픽의 분위기를 막아보겠다는 오히려 대북 압박의 네. 메시지로 지금 펜스가 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아마 펜스 혼자 오기보다는 펜스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베 총리를 같이 데리고 와서 평창에 가서 평창올림픽이 북한한테 놀아나지 않도록 좀 막아보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서 아마 아베 총리도 거기에 마음을 좀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네. 굉장히 김정은 때문에 평창 올림픽 어떤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그렇게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아베 총리가 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언론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박민혁 차장이 보기에는 미국의 입김 그리고 네. 다음 올림픽에 대한 대비 뭐 아니면 일본에 대한 여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요인이 가장 클까요? 어려운 질문만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세 가지 요인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김국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가 대부분 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 신문이 분석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2020년 동경올림픽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가장 큰 거는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사과를 다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일본 내 여론이 확 바뀌니까 참석하기로 했다가 못 가게 되는 경우가 네. 발생한 거죠. 근데 막판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간 게 낫다. 이유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돼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합의한 이행 조건을 그대로 제대로 이행을 하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국내 국민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의 공조인데 현재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 국면으로 많이 지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뭔가 제재 국면이나 뭐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파트너로서는 한국 정부는 개최국이고 그래서 오케이 이해해줄게 너희 빼줄게 그럼 누구랑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본이랑 해야 되기 때문에 아베 총리 보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미일 동맹, 그러니까 미일 관계가 공고함을 한번 보여주자. 그러면서 아까 이남 앵커가 얘기한 대로 이 평창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이 되지 않도록 미국과 일본이 나서서 제대로 할 말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아베가 오는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일본도 2년 뒤에 도쿄올림픽 하는데 자, 한국인 관광객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